자,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 중반부를 넘어서 지금 이제 거의 어, 학기 말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저번 시간에도 면접에 대해서 제가 실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이번 12주차 수업도 이제 실전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 좀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들 사실 대면 수업을 했었다라면 교실에서 자기소개도 한번 시켜보고, 또 면접도 무료 면접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참 이거 뭐 너무 안타깝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실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수업 교재를 만들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제약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그 직업을 결정하는 순간, 즉 여러분들은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다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면접이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고배를 많이 마시고, 또 거기가 어려움을 느꼈던 우리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하공전, 우리 디지털 전자과 학생들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미리 좀 연습을 하고 좀 전략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실전 테크닉, 면접 준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면접 지원자로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면접관한테 계속 뭘 쓰잖아요. 책상에 놓고 뭘 이렇게 막 끄적이기도 하고, 뭐 종이 펼쳐놨다가 덮어놨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게 업무고, 그걸 또 인사평가를 체크를 해서 인사처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인사처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그 면접관들 도대체 뭘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 준비를 하는데, 음, 지금 면접이 뭐 중소기업도 다르고, 뭐 대기업도 다르고, 뭐 공기업도 다 달라요. 면접 형태가. 근데 이 네 가지 항목의 틀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소개서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상황 면접, 경험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뭐 각종 각양각색의 면접 툴이 있는데, 하지만 이 네 가지 자기소개 장단점, 자기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연습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소개 핵심이 뭐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직무 플러스 인성적인 면에서 준비된 인재임을 어필해라. 당연하죠. 일 잘하고, 내가 그랬죠? 성격 좋은 사람 뽑는다고. 그래서 자기소개 툴이 뭐였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What?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가?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Why? 그래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How? 그죠? 이 세 가지 요소에는 what, why, how 요소의 중심축, 그 기본 틀을 이루는 부분은 직무 플러스 인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직무적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임을 표명하고, 인성적인 면에서도 난 조직에 잘 융합되고 적응할 수 있는 인재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그죠? 그리고 왜 지원했는가, 그죠? 지원 동기, 이제 이 부분 나올 건데,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얘기에 들어갈게요. 자기소개는 어쨌든 what, why, how, 직무와 인성적인 면에서 준비된 인재임을 어필해라. 그래서 직무 강점 첫 번째, 두 번째, 인성적인 강점 첫 번째, 두 번째 강점 얘기해라. 듣기 쉽게. 자, 그리고 장단점, 장단점. 장단점 얘기하시는데, 잠시만요. 처음이라.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뭐 인성 면접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실무지 면접, 전국 면접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인성 면접이 많이 하죠, 사실. 근데 가끔가다 실무진에서도 물어볼 때도 많아요. 좀 이상하게 보이거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할 때 면접 현장에서 본인이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장점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첫인상 봤을 때, 저 친구 좀 소심해 보이는데, 저 친구 좀 산만해 보여. 저 친구는 좀 약간,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딱딱 몇 마디 지켜보면. 아니면 인성, 뭐, 표정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그때 성격의 장단점이 면접관과 통해야 돼요. 근데 장단점을 마치 무슨 전략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장점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늘어놓고, 단점도 뭐, 면접관이 공감이 못하는 단점만 얘기한다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뭐 면접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봐요. 그때 단점에 대한 극복 방안이 중요하거든요. 뭐 장점이야 다들 좋은 얘기 하니까 흘려버리고요. 단점을 좀 주목해서 듣습니다. 면접관들은. 근데 단점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인 실행을 했는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는가.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했는가. 그래서 교훈이 무엇인가. 그죠? 본인들의 단점들은 얼굴 다르듯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그 단점 때문에 당신을 안 뽑겠다는 이유가 아니고 그 단점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바뀔 수 있게끔 내지는 단점을 무마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 부분이죠. 자기소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예 따로 음? 왜 우리 회사에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왜 왔습니까? 지원 동기가 뭐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원 동기는 있죠.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직무와 연관돼서 얘기하는 게 제일 설득력이 강합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최고 회사고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 몇 프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정말 모두가 선망하는 회사니까 난 지원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옵니까? 면접관도 다 삼성전자 직원들인데 반도체 1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본인이 왜 여기 지원했는지 내가 알고 싶은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내용은 뭐냐?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반도체 설비 중에서 뭐 어떤 제어 분야에 나는 어떤 직무 강점이 있고 여기에 일을 위해서 내가 전공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뭐뭐 해서 나는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원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설득력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꼬리 질문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하시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도체 설비는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본인도 예상되는 전략적인 질문을 미리 면접관들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원 동기가 너무 이상하거나 맞지 않으면 면접관들 질문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악수를 놓는 거야. 악수를 놓는 거야. 오케이? 그 지원 동기 부분을 직무와 연결시켜서 세부적으로 가라. 그럼 질문도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만 나올 거니까 대답을 잘할 수 있겠죠. 입사와 포부, 입사와 포부. 입사와 포부는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꼭 뽑아주십시오. 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으면 이 회사의 방향이 이런데 비전이 이렇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어떤 직무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내가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는 3년 차 때, 5년 차 때, 7년 차 때 어떤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입사의 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죠? 나는 조직 및 단체 생활을 좋아합니다. 물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는 항상 조직 속에 혼자 살 수 없는 사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돕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배우고 해서 그런 우리 회사 내에서 뭐 삼성전자 내에서 정말 뭐 인정받는 후배 또 연차가 넘어가면 또 존경하는 선배로서 나는 입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인성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와 인성 두 틀 안에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 네 가지 부분만 잘 준비하시면 다른 질문이 좀 막히거나 다른 질문을 못 하더라도 답변 못 하더라도 감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역전. 자, 그리고 면접 실제 가면은 여러분들 참 아직 우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이고 남들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즉 뭐 옛날에 웅변학원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일부러 앞에 세워놓고 얘기도 시키고 뭐랄까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 극복하기 위해서 말에 의한 스피치 학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뭐 돈 들이고 시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아무래도 말을 안 하면은 연습을 안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고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자신감을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계속 이거 위축되면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 말도 더듬거리고 처음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죠? 내가 모르는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그 당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어떤 스스로 이게 피부나 이 몸속에서 체화가 돼야 돼요. 그 조건반사적으로 나오게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게 어떤 연습을 통해서 극복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자신감을 좀 갖는 자기 체면을 하시고 또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좀 봐요. 뭐 다들 뭐 잘생긴 미남은 아니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좀 웃음도 표정도 약간 미소를 띄어가면서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입모양이라든가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어떤 원고를 쓰고 그냥 읽어도 돼요, 처음에는. 원고를 뭐 자기소개서는 600자, 700자, 700자, A4 용지 반 정도 자기소개에 대한 거 그때 제가 우리 과제 냈었죠. 그거를 종이를 들고 거울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눈을 거울에 있는 얼굴과 아이 컨택을 해보시면서 인중을 보기도 하고 이마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원고를 자꾸 몇십 번이라도 연습하세요. 그럼 입에 있잖아요. 그럼 뭐 외워지기도 하고 할 테니까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래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억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번 통과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좀 힘들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년 졸업하시고 내년 이제 상반기 하셔야 되죠. 요번에 4월 삼성전자 시험 보고 지금 5월 GSAT 끝났죠? GSAT 원격으로 봤죠, 원격으로. 그다음에 6, 7월 이제 면접 들어갑니다, 면접. 지금 선배들은 면접 들어갑니다. 어? 직무적성 보고 지사트 보고 실무지 면접, 경지 면접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 이 연습을 한 친구들이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해요. 네, 꼭 새겨 들으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3번부터 나오지. 2번 첫인상이 걱정된다. 첫인상.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 인물 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아나운서나 뭐 탤런트, 뭐 모델 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본인이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내지는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의 첫인상이지 얼굴을 뭐 잘 보고 목소리가 좋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중점 두시면 내가 좀 외모가 좀 위축된다 해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지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 됩니다.
자, 취업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졸업하시고 취업이 안 되면 취업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뭐 2년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취준생들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공백 기간을 물어봐요, 반드시.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놀았냐? 맨날 PC방 가서 게임이나 했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거 뭐 증명할 수 없는 거지만 그때 경험들을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잘. 그래서 그때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으면 어필하되 거기에 대한 내용 실제 여러분들 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냥 백수처럼 백수 생활 아시잖아요. 그냥 뭐 아침 뭐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오후 한두 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라면 하나 먹고 눈 떠가지고 좀 누워서 테레비 보다 보면 이제 또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또 나가죠 이제. 6시 7시 되면 또 나가. 해만 지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친구들 만나고 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생활의 반복들.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낼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면접 가서. 그러려면은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공백 기간이 있어도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는 이 취업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지원 분야, 전공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학점 제한이라든가 그거 없잖아요. 전공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면접 현장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 현장에서 자소 쓰니까 이거 예를 들면은 뭐 기계과인데 이거 전자과 전공자인데 뭐 이제 기계과 가서 지원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인원 뽑는 거에 따라서.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좀 뭐랄까 이 융합 시대에 맞는 그런 갖은 다른 전공의 지식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떤 그런 시대에 맞는 인재임을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라든가 면접 볼 때, 이거 전공이 다른데 되겠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 들어왔을 때 당황스러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직무에 관해서 접점을 찾는 거예요. 뭐 전기와 전자라든가, 그죠? 기기와 전자라든가. 이 융합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융합이 많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금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죠? 센서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전자가 안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전기가 만약 예를 들어 전기랑 같이 붙었다 그러면 전기 지능형 배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지능형 배전망. 그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하고 나서 또 우리 수용과 이제 소비자들한테 갈 때도 지능형 배전망 이게 바로 AI거든요. AI는 우리 전자과 분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접목이 돼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더 이 사업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의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건 그때그때 회사에 가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과연 면접관들은 앞에 면접자들을 세워놓고 도대체 뭘 하는가? 그죠? 면접관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을 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면접자 태도로 봅니다. 태도. 보이죠? 태도. 이거 그 저번 시간도 얘기했을 첫인상이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뭐 목소리, 눈빛, 제스처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 전달 능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죠. 직업기초 능력 NCS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세 번째는 창의성, 독창성. 그죠? 그때 이제 질문이 들어갔을 때 뭐 객관적으로 평가는 하기 어렵지만 누가 봐도 좀 창의적인 답변이다. 음? 좀 특별한 답변이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되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팀워크나 협조성, 즉 조직에 관해서 단체 생활에 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그죠? 국내에서 국내 좁은 시장에 모든 거 다 올인하고 있는 회사는 드물잖아요. 큰 회사들은. 그래서 다 해외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목표의식. 뭐 입사 포부와 연결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인생의 그 미션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접자의 태도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눈빛이라든가 뭐 자세, 그죠? 일관된 자세, 그죠? 솔직한 표현, 그죠? 또 듣는 면접관의 질문 정확히 좀 경청하고 또 두 가지의 답변을 하라 그랬죠. 결론부터 짜임새 답변을 한다. 좀 좋은 내용이고 의사 전달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이거라죠. 면접관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간결하게 요점만 얘기하라. 명쾌한 어조가 좋죠. 그 순발력 있는 답변 좋습니다. 창의성, 독창성이에요. 이건 뭐 연습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평소 때 상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전작가라면 그 전작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라든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 평소 때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창의성, 독창성인 답변이 그때그때 나옵니다. 팀워크, 동료 간의 협조성.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경험이라든가 사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필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는 사람이다. 글로벌 마인드. 뭐 꼭 뭐 어학연수를 가거나 해외에서 생활했다 이런 내용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내가 좀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뭐 해외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정보를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세부 업무라든가 그런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목표의식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업이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수 있고 신사업을 기회를 또 발굴을 할 수 있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력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도,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팀워크, 글로벌만의 목표의식 비중치를 주는 거죠. 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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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8점, 뭐 10점 이런 합격이지 뭐 점수를 둡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면접도 그죠? 아까 얘기한 지원 동기나 직업의식, 혁신의 사고를 갖고 있는가, 또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 수준 어떻게 그 어학능력이 있는가 이런 내용의 그 판단도 합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뭐 다양하게 뭐 면접을 통해서 판단하든 어떤 필기시험 봤으면 필기시험 점수가 면접관한테 또 통보가 돼서 그 내용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시험을 가지고 면접 보거나 할 때 이 필기시험을 자신이 막 뭐 100점이다. 예를 들면 커트라인 70점이다. 그럼 중간이 있죠, 중간. 뭐 한 85점 정도. 그죠? 그죠? 필기시험 100점짜리는 사실 마음의 가점이 있어요, 이미. 그 질문을 사실 실제적으로 특별히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또 70짜리는 아예 이건 또 사실 탈락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도 질문 아예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 있죠, 커트라인에. 이거를 좀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자꾸 물어봐요. 질문이 많아질 수 있어요. 질문이. 시험 어지중간에 봤을 때 필기시험을 과거에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질문 안 하지? 나는 그냥 대충 대답했고 면접 못 본 것 같은데 그래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필기를 잘 봐서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나한테 질문 안 하고 쟤는 질문 안 하고 대충 답변에 똑같이 면접 들어가지고 왜 난 떨어졌지? 난 필기시험 못 본 거야. 와 나한테 질문 엄청 해야 돼. 나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나 뭔 얘기인지 하는데 모르겠어. 이게 어지중간하게 걸쳐 있는 거예요. 필기시험이. 예. 그런 내용이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지원 동기라는 거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 평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평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본인이 봤을 때 나를 뽑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 같아도 안 뽑겠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면접 평가 때 답변을 말을 잘 말주변이 없다. 이런 내용들은 좀 요 부분을 좀 이제 검토를 하시면서, 그죠? 자신감을 보여라, 자신감. 자신감. 처음부터 주눅 들어가지고 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아유, 떨어져도 난 다른 회사 갈 수 있다. 여기 말고 나한테 기회가 많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떨어져도 자신감 있게. 그죠? 그런 내용으로는 훨씬 더 못할 말도 하게 되고, 생각에 어떤 여유도 생기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모를 땐 모른다고 하라고 했죠? 정직성. 근데 이걸 또 너무 내세워가지고 다 모른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전공 질문 들어갔을 땐 전자과에 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개 중에 10번 물어봤을 때 한두 번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얼버무리지 말라고. 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때 모를 때 모른다고 하라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또 경어나 존칭어로 확실하게 하세요. 음, 회사도 줄임말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회사 이름 긴 거 있잖아요. 그걸 줄이더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인국공이라고 한다거나, 그걸 면접 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국공의 비전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한국전력공사, 한전의 비전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 끝까지 얘기하라고요.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우리가끼리 쓰는 좀 여기 무겁고 어려운 말이라는 거는 어, 좀 약간 뭐랄까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회사 소개라든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업에 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외우는 식으로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처럼 어려운 말을 써버리면 면접관들은 좀 안 좋게 보죠. 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감점이에요, 그냥.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참 조심해 주시고,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접도 같은 거 습관적으로 쓰는 말도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지만 뭐 이런 내용들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할 때 시키거든요. 면접 끝날 무렵에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정말 면접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재밌게 영상 꾸며봤으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사람인 제가 박정원 씨를 뽑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자신감과 열정만 있다면 네, 먼저 기업 양극화란 이거다 싶었죠. 알로와인가? 노선미 씨 취미를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는지를 보기 위한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한 입사 후 포부 들어보고 오늘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씨. 네,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능력을 쌓아가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하루아침에 숙달되고 익숙해지지 않는 것처럼 초심자의 입장에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겠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끈기, 최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요약하자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일단 들어가서 배우겠다 이런 건가요? 네, 저는 외국 생활을 통하여 어학 능력을 쌓았고 그곳에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해외 인턴 경험도 하며 번 돈으로는 쿠바 여행이나 이제 캐나다 일주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인턴 경험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러한 어학 능력, 경험,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으로 얻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박그룹이 업계 1위가 되는데 꼭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기소개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네요. 결국 스펙만 좋고 자신의 꿈이 뭔지 또 입사 후에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선미 씨 입사 후 포부 들어보고 오늘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저의 재능과 적성에 가장 부합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그룹에 입사한 후에 가장 단기적인 목표로 대박그룹의 내년 목표 성장인 20% 달성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대박그룹의 직선적 유통 구조를 조금이나마 수평화 시킬 수 있다면 분명히 중간 부분에서 유통 마진이 존재할 거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면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왠지 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다들 너무 말씀들을 잘하셔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결과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는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젊음